자, 일단 저희가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지 이사님과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헤드라인 문구가 참 마음에 들고 가슴에 쏙 와닿더라고요. 열어주시겠어요, 이사님? 이슈 TMI? 이슈 TMI? 열어주세요. 네. 네, 할게요. 열었는데? 멋지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죠? 네, 하려고 했는데. 열려버렸죠. 아유, 아쉽네요. 네. 네. 자, 한 손에 관세. 지나간 네. 이슈긴 해요. 네. 지나간 이슈긴 해요. 지나간 이슈긴 한데 트럼프가 이제는 어느 쪽으로 이제 볼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 오늘 이후에 나올 만한 이슈가 그렇게 좀 스펙타클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간 이슈를 좀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될까요? 그 다음은 이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겠죠? EU. 네. 그리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적자가 가장 많이 나고 있는 나라를 순서로 이렇게 쭉 줄 세워 보게 되면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거든요. 1등, 2등, 3등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부터 먼저 건든 거예요. 그리고 4등이 EU, 5등이 일본, 6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단지 이 관세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이제 충격을 줄 건가? 그 강도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까지 만약에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진전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유럽, 일본, 우리나라 쪽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인 앞단에 이제 다음 이제 대상은 EU라는 거죠. 근데 EU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방위비 얘기 그동안 트럼프가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유럽 쪽으로 이슈가 있는 업종을 볼 수밖에 없다라 생각을 했어요. 방위 분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방산주.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3일 날 EU에서 그 비정상 회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관세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주식시장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방산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도 방산은 좋아질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시나리오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시나리오인 게 일단 관세에 관한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상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은 또 계속되는 시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물음에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트럼프의 방위 분담 이슈가 없었다라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또 러시아를 봐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러시아의 어떤 종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의 이 전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 국방 관련된 싱크탱크 연구소가 전망하고 있는 것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내고 난 이후에 10년 이내에 다시 서방 국가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유럽이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유럽 자체적으로 이거를 구축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이게 ESG라든지 유럽의 관료주의라든지 그리고 복잡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방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게 포탄 같은 경우에도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우는데 10년 넘게 걸린다 그래.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10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이런 상황을 빨리 타겟시켜줄 만한 대안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지금 잘 보시면 처음에 폴란드랑 우리가 K9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K9 그리고 K2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K9 같은 경우는 지상형 방어 무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방어 무기를 처음에는 폴란드가 구매를 했다가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체코 이런 식으로 계속 서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러시아가 다시 한번 서방국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폴란드만 해야 되나요? 서유럽 쪽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 같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K9, K2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방어형 미사일 체계 이런 거 천군 같은 것들 이런 건 우리나라 쪽으로 기회가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라크까지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이 K벨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방사능 수출 계약 소식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유럽 쪽에서도 관세에 관한 압박을 할 경우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또 시장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방위비 인상에 관해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혜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유럽 쪽에 또 계속된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방산 기업도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님께서 오늘 또 어떤 승부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협상 카드로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가져오셨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섹터 쪽을 꼽아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사님? 일단은 순수하게 이슈에 맞춰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은 누가 보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자 이게 같은 방산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잘 가는데 어떤 종목은 못 가요. 대표적인 한국항공우주 주가 되게 못 가잖아요. 같은 방산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LG 넥슨 주가 정말 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방산 이슈가 돼서 아무거나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방어형 무기인지 공격형 무기인지 그것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라면 공격형 무기를 구매하겠지만 폴란드라든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공격형 무기를 구매할까요? 아닙니다. 방어형 무기를 구매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리스페이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고 대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여쭤본 건 네. 승부주를 공개해달라고 아, 여쭤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제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승부주를 한번 네. 멋지게 아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았으니까 네네. 저희가 열심히 타이밍 맞춰볼 테니까 한번 열어주시죠, 네, 이사님. 보여주시죠. 네, 보시죠. 네, 좋습니다. 네. MNC 솔루션. 네, MNC 솔루션을 어떤 준비했습니다. 이유에서 오늘 또 이 종목 볼까요? 이게 하나로스페이스를 갖고 올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빤한 종목 갖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 솔직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했어요. 근데 네. 준비했다가 그 살짝 지워버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천궁에 찾아보니까 MNC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산용 서브밸브 같은 무기 구동 핵심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첨공하고 K2, K9 다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K2, K9 자주포 요쪽에 들어가는 이제 포탑 구동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천무, 천궁 등의 천궁이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천무, 천궁이 유도무기잖아요. 이 유도무기의 어떤 발사대 구동 장치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천궁이라는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최근에 에이라이즈 넥슨도 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거기에 낚시 효과가 기대되는 게 또 MNC 솔루션이고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그 최근에 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비밀리에 K2를 구매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K2, K9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지만 거기에 또 이제 구동 시스템,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는 또 MNC 솔루션 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니라 MNC 솔루션으로 종목을 급하게 바꿔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헷갈리셨나 봅니다, 이사님께서.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네네. 종목으로 꼽아주셨다면 앞서서 사실 처음에 고르셨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잖아요. 이쪽 전망도 계속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한국의 이런 방어 무기에 대한 구매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안보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테러 위협이라든지 전쟁의 위협이 계속 지속으로 발생되는 상황들 속에서 무기를 빠르게 얼마만큼 빨리 확보냐가 이 속도가 관건인데 그 속도를 맞춰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내 어떤 국방력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가장 최적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도 배제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중국 무기가 사실 경쟁이 안 됩니다.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잽이 안 돼요. 잽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을 보게 된다면 또 한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산 방어형 지상 무기 그리고 공군 무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쪽으로 당연히 좋게 얘기를 근데 방사를 뭐 안 좋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까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MNC 솔루션 쪽에 관한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살짝 들어보고요. 저희 네네. 또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말이 자꾸 많은데 많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날짜 1월 24일 날 장중에 18% 정도 반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했을 때 지 64,0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5% 정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 69,000원 정도, 한 7만 원 정도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을 봤을 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56,500원 정도, 손절가 56,500원, 목표가 7만 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